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1932년 5월 항저우 청태 제2여사 32호에 청사를 마련하였다. 이후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서호와 인접해 있는 이곳 호변천 23호로 이전하였고 1934년 11월 일본 경찰에 위치가 노출되자 임시의정원 의장 송병조와 요인들은 청사를 도안리로 이전하였다. 임정의 항저우 시기는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로 3년 6개월의 시간이었다. 이 건물은 1920년대 2층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에 항저우 시정부에 의해 복원이 결정되었고 독립기념관과 협조를 통하여 2007년 개관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고난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우리 임정의 고난의 역사의 첫 출발점인 항주 임시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두 가지 표시석이 있는데, 하나는 C급 문물 단위로 지정되어 있고, 이 C급을 지나서 2017년에는 절강성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급도 지나 국가급으로서 중국이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 자체를 관리해주는 그 현장을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 독립유적지 중 유일하게 국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는 이곳 한 동이었지만, 이것이 2007년 개관되는 과정에서 항주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유적을 위해서 옆에 있는 새 건물 또한 매입을 해서 기념관으로서 부지를 지정해준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우호의 현장의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항주 임정 시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때 이곳 항주 임정은 국무요원이었던 김철 선생님, 그 다음에 송병조 선생님, 그리고 양기탁, 이 세 분 자체가 이곳 항주 임시정부를 지키셨습니다. 특히 양기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민회를 안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조직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키운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게 되었고, 송병조 선생님은 목사의 신분이셨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에 기여한 훌륭한 기독교인 중의 한 분이었었고, 초기 임정 자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김철 선생님, 안타깝게 김철 선생님께서는 이곳 항주에서 운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 항주 임정 자체를 김구 선생님이 강으로 피난된 그 시기 자체, 이곳을 지켜주셨던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임정의 요원이십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숨결을 느껴봅니다. 이곳 2층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거를 하셨던 주거 공간이자 사무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 2층 자체가 실질적으로 항주 임시정부 시기 우리 임정요원들이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안쪽은 기념관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우리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첫 번째 청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이 청사의 원형 자체는 이미 헐려서 사진으로만 우리가 그 당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진 자체는 임정이 초기에 서로 분열과 단합을 이루지 못할 때 1921년 도산 안창호에 의해서 임시의정원과 또 임시정부 강요 59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년 할애식을 하고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남기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념을 할 일만 남긴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진을 남기는 동시에 그 사진 자체는 일제의 첩보망에 걸리게 되고,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하게 되는,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지키고자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진 속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과 또 보존해줘야 될 우리 대한민국, 그런 당당함 자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부분은 임정요원들 자체의 완전체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 12월 미국에 거주하던 이승만 박사가 상해를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 1월 1일 이승만 박사 대통령을 위주로 국무총리 이동희, 그 다음에 지금의 국회에 해당되는 임시의정원 손정도 의장,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신규식 선생님, 신익기 선생님, 김철 선생님, 그리고 앞쪽에 김구 선생님도 모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초기의 임정의 모든 사람들 자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의 의거 자체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의거가 중요한 것은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 그리고 또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반면에 우리 임정 자체는 상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년서부터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그리고 40년 중경에 이르는 까지 이 수많은 길 자체들을 임정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임정의 중국에서의 활동 자체를 고난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독립을 하겠다는 희망의 길이었었고 끝까지 일본에 항거하겠다는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선열들이 그러한 힘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 자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뿌리를 임시정부에 찾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역사의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동대에 우리는 중국과 끊임없는 연대와 협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국민당이 저희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봉길 의사의 무거운 죽음, 그리고 그 윤봉길 의사를 따르는 우리 임정의, 또 우리 3천만 조선 민중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우리 한인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저우 청사 부근에는 임정요원들의 숙소로 쓰였던 오봉리 유적과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한국독립당의 사무실터, 그리고 항저우 도착 후 첫 번째 청사로 사용하였던 청태 제2여사 등의 표지석이 항저우 정부의 배려로 잘 세워져 있어 이곳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더욱이 최근에는 임시정부 항저우 시절 마지막 청사로 사용되었던 도한리 청사터를 추정할 수 있게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자 이곳 항저우 청사를 지키는 위단 관장은 2014년에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항일 유적 100곳을 선정할 때 중국 국가급 보호 유적지로 지정된 항저우의 세계 유적지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한다.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중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방문이 더 많은 곳이다. 중국 항저우 시정부에서도 한중 우호 현장인 이곳 청사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곳이 두 나라 간 교류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중국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현장을 우리가 더 찾고 기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중국인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정을.